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 1분기 매출액 9조 4,582억 원, 영업이익 8,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망치 6,79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06% 증가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채권단에 맡기는 자율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해운계 양대 산맥이 모두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면서 정부 주도 해운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하우시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388억 5,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4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FOMC 회의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전망과 전략 먼저 증권사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거래 대금을 통해서 시장 방향성을 진단했습니다. 4월 말인 이 시점 시장에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하지만 증시 거래 대금으로 본다면 낙관론은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4월 코스피 코스닥의 합산 거래 대금이 7조 9천억 원으로 2015년 7월에 11조 원을 기록한 이후에 가파르게 줄어들었다고 짚었는데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 탐색을 위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세 가지 상황이 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은 증시 변동성 확대, 금리 인하, 그리고 IT, 자동차, 금융의 제자리 찾기인데요. 특히 대형업종의 거래 부진으로 거래 대금 부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실적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거래대금 바닥에서 거래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라고 제시하면서 거래대금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기아차, CJ, 네이버를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조금씩 쉬어가는 우리 시장에서 조정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내놨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과 유가가 조금씩 진정됐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는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기 박스권 상단인 2050포인트의 코스피가 근접해가면서 코스피의 심리적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기 숨 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유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G2의 경기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도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닝 시즌 맞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재와 산업재 저가 매수 전략 제시했고요. 업종별 순환매에 동참하자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은 밸류에이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에 따른 종목 대응법을 제시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미래 이익보다도 현재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짚으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에 국내 증시 저 PBR주의 상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만큼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요. 그 가운데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같은 고 PBR주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종목을 재평가하는 과정이니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종목별 대처 방법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시장 전망에 더해서 멘토님 종목 에이스까지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지난주에는 일단 글로벌 증시의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국제유가 46불 정도까지는 일단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흐름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좀 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44불 정도에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는 26일에서 27일 정도에 열리는 그런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다우지수 이제 사실상 최대 저항이라고 생각했었던 18,000포인트, 18,000포인트를 일단은 돌파하는 그런 근접한 그런 상황이면서 역대 최고치가 지금 18,300포인트가 되겠죠. 18,300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점의 결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그렉시트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번 주 GDP 성장률에 대한 예비치들에 대한 결과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수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옐런 의장께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어떤 경제 지표의 어떤 상황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단서로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유가 어찌됐건 이제 우리 지수도 5일선에 대한 그런 지지는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수나 종목이나 뭐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죽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대형주들의 어떤 실적이 지금 하나하나 발표되고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은 아쉬운 것은 이제 주도 섹터가 조금 비워져 있는 그런 코스피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의 연속성이 있었던 정유 섹터들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도 섹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번 어닝 시즌 이후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다. 자, 결국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가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지수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11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시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바로 이제 금요일에 기관들에 대한 매도 사인 드리고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바로 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2% 정도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눌림목의 상황들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발생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하락에 대한 예상 어느 정도 일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상황들, 향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의 흐름에 대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벽에 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추종폭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10만 400원, 4,000원까지 400원인가요? 4,000원까지 하락이 좀 나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셀트리온 아직까지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개인들 위주로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모습들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제가 분명히 12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깨질 가능성 높다. 분명히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지속 개인들만 매수하는 상황들 조금은 한숨이 좀 절로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자, 현재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방어 진지는 구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0만 원 깨질 때까지의 변동성까지는 관망 포지션 보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로라 같은 종목, 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혜주로 순호공과 오로라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특히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121선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4,000원 부근까지도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은 좀 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실증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의 상승세 지속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 다시 한번 이제 200일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포지션 중장기적 갈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지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흐름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의 발표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지수 상단 2,040포인트, 20에서 4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은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아침 방송을 시황이나 이제 어떤 그런 종목별 대응 짜드린 지가 거의 한 4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자, 일단은 앞으로 이제 차기 대선까지 이제 수익률 제고에만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매매는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아침 방송을 조금 좀 쉬려고 합니다. 자, 좀 아예 방송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의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정도에나 지금 찾아뵈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까지 이제 방송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나름대로 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좀 방송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아쉬움 뒤로 하고 방송 외적으로 저 이드코와 일단 차기 대선까지 함께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현재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단연 현재 대선주들의 흐름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과 대형주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체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013-3366-0110번으로 자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 인사 드리고 자 마지막 방송에 대한 예의 끝까지 좀 갖춰서 잘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호가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서 이번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침 방송 오랫동안 함께해주신 이드코 멘토의 마켓 트레이더 아쉽게도 이번 달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주인 한 주 동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받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개장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특징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눈에 띄는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테라스메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국의 BYD 선전시 전기차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 이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된 모습인데, 이게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죠. 사실 과거에 이제 워렌 버핏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업체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BYD라는 회사가 선전시 동부 지역의 전기 자동차 제1 공급 업체로 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BYD 같은 경우 최근 이 선전시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차량 혁신 사업 수주했다. 이 지역 전기 자동차의 제1 공급 업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주 규모는 18억 1천만 위안 정도, 약 3,200억 수준. BYD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선전시에서 전기 시내버스 10,000에서 한 15,000대 정도 납품될 예정이고, 태원시 쪽에서도 전기 택시 3만 대 공급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 테슬라 모델 3 덕분에 이 관련된 전기차들도 올라갔고, 이 테라셈 같은 경우 BYD 쪽에 후방 카메라 이미지 센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물론 이제 전기차 내부적인 어떤 이슈는 아니겠지만 이 BYD 쪽이 수주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또 수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간으로 49만 주, 약 50만 주 가까이 되고 예상 체결가 8.7% 정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금요일에도 밀렸던 이유가 이 4,000원 부근에 굉장히 좀 큰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아마 이 매물대 소화하고 4,000원, 5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방금 언급했던 테슬라가 이제 이 원가 공개 목록에 부품사들 목록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테슬라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우수 AMS, 화신테크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 테슬라 쪽에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이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또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모델 S, 모델 3 발표 시점에서 테슬라가 원가 목록을 이제 공개한 거 보면 제어부문 차체 부분에 대한 부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장 쪽에서도 LG전자 납품하고 있고 배터리 쪽에 LG화학, SDI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관련주들 금요일날 좀 시세가 좀 나왔는데 화신테크도 결국 상한가를 갔죠, 금요일날. 근데 오늘도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만 주 이상, 그리고 예상체유가가 상한가인데 상한가에서 좀 풀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상한가가 나온 부분들이,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화한다면 아마 더 버틸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마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기문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에 좀 종목들이 세게 붙어 있네요. 보성파고텍도 마찬가지고, 한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시간 외에 꽤 쌓여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보면은 뭐 10만 주 가까이 쌓여 있고 예상체가 4%고, 그리고 한창 같은 경우에도 10만 주 이상 쌓여 있고 예상체가 5% 이상이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아마 뭐 반기문 관련주들이 좀 들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지율도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좀 공고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3파전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환매를 좀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에 반기문 관련주들이 들썩하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또 다른 후보 관련주들이 좀 들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개장 6분 전입니다. 오늘 출발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금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월이 또 마지막 주인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2020포인트도 돌파를 했었고 코스닥 700선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김영석 대표님. 네, 오늘 전체적인 이제 지난주서부터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매수세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라든지 굵직한 대형 이벤트 빅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외국인에 대한 저가성 매수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즘 이제 그 지난 주말서부터 이제 북한의 움직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대북적인 리스크에 대한 요소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내 증시에 이제 큰 영향 없고 단지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북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이제 당중에 조정에 대한 빌미를 준다면 적극적인 매수에 임해보는 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주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상방 베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2000선에서 2050포인트 선까지 지속적인 베팅, 상방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모습들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에 장중 조정 시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본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시각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성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미국 쪽 이슈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인민은행에서 최고의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로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각 국가마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자금을 이제 푸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저환율 정책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 정책으로 좀 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물리면서 FOMC에서도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했었을 경우 달러가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더욱더 여타 국가들과의 환율 차이가 커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그런 수출 같은 경우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각 국가들마다 막대한 유동성 자금을 펼쳐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미국에서의 어떤 환율적인 전쟁이라든지 마찰적인 요소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자금의 변동에 대한 영향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에 대한 유입에 대한 여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여부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가 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또한 기관들 같은 경우도 10%에서 20%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 여부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역시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주와 수출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원화 같은 경우도 이제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수출주 내에서도 섹터의 변화가 첫 번째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출주 내에서도 거기서도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국가에서 제약 바이오도 있겠지만 그 밖에도 어떤 컨텐츠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필러라든지 성형적인 부분은 중국 기업들과의 MOU라든지 중국 기업이 자본을 국내에 여타 그 필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일본의 지진 여파로 인해서 수출에 대해서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됐었던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반사 이익적인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또 실적 시즌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같은 큰 기업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실적 발표 앞둔 이 종목들 조금 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이제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전년도에 대한 실적이 바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반등, 이제 실적이 전년보다는 좋아질 거다, 전분기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실적 발표를 빌미로 이제 잠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조금 더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5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0.39% 오르면서 128만 5천 원대에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오르고 있고 LG전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잘 올랐던 포스코가 오늘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이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이번 주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진해운이 20% 급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20.73%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했던 SK이노베이션 잘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SL도 잘 오르고 있고 GS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0.03% 소폭 오르면서 2015포인트 출발을 하면서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 오르면서 70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상위주 흐름은 김영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와 또 그 개인들에 대한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제 엇갈리는 반응 속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 주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굉장히 중요할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체감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352개, 하락 종목이 315개로 거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로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 자체는 개인과 외국인들 순매수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84억, 외국인은 161억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250억 정도 시장에서 매도를 출발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선물 시장에서 방향을 보게 되면 개인과 기관만이 소폭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8억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이제 시작과 동시에 비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들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0.08%로 127만 9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물산 하락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전력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인 다 약세의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포스코 강세를 많이 보여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 정도 밀리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단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급락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에 이어서 한진해운까지 지금 해운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진해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운주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락이나 하락세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에서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락에 따른 이제 저가성 매수세다라고 해서 달려들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지금 20%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도 가능한 만큼 지금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코스닥 우선 상위 종목부터 보시겠는데 세 종목 외에는 모두 다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0선 이 부분을 돌파한 이후로는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탄하게 어느 정도의 단단한 지지선을 밟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제약바이오 쪽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았었을 때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재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화장품 쪽 최근 들어서 중국 쪽 수혜도 있었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했던 확장성에 대해서 콜마 B&H도 2%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오늘도 2.4%의 급등세인데요. 우선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미파는 한 1.2%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 코스닥 우선은 게임주들 좀 강한 모습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주도 2.7%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안랩 2%대 강세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 바이오주들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포스트는 1%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1%대의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스닥에서 코데지 컴바인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0.23%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수급과 업종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대표님. 네, 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도 빠르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종목수가 320개 되다가 상승 종목수가 360개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보합권에 있다 하락권으로 들어간 종목들도 34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관망세가 깔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과 개인들 적극적인 이제 사자의 모습, 이제 조금씩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144억 순매수, 외국인 135억 순매수를 이루면서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283억으로 나홀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선물 시장에서 봤을 때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437억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83억 정도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509억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겠고, 양 파생 시장을 봤을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 오늘 포지션이 동시에 둘 다 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전략을 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이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날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장 초반에 이렇게 변동성 축소 쪽의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차익 순매도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점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1차 그날로 이익 실현을 해갈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확실히 이제 건설업종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업종 1.1%대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가스 0.7%, 화학 0.03%.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업종이 오늘 그 거래 코스피 시장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금속 철강 2.4%,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금속 철강 업종들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보합권 혹은 강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 그 다음에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이슈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시장의 관망세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수급 흐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흑자 손안 발표했던 포스코가 지금 4% 급락하고 있고, 건설주 지난주 후반에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항공주가 오르는데 오늘 특히 항공주가 강한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항공주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국경전, 이제 나머지 연유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따 이 시간 이후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 관련된 주, 그 다음에 중국 유커들이 놀러 올 수 있는 이런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또 다른 이제 기간적인, 시간적인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도 코스닥에서도 전기차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현석 소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수급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6억 원의 순매도, 기관들 같은 경우도 작지만 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79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대부분 팔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업종에서 소폭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순매도세에 대한 움직임, 전 업종에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매도세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또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KG 이니시스를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최근 들어서 보면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 바로 기관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컴투스라든지 로엔, 삼목 엑스폰, 그 다음 블루컴을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이라든지, 로엔 같은 음원 관련주도 컨텐츠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해 있으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KG 이니시스, 컴투스, 로엔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수급이 쉽사리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로엔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컨텐츠 쪽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모두 다 관심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게임주와 미디어주 수급이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까지 지난주에 하락하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10원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화가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바꾼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금일 달러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달러원은 지난 종가 대비 6원 90전가량 상승한 1150원에 개장했습니다. 이처럼 달러원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영향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현재 제로에서 마이너스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의 FOMC에서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나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미국 지표 호전에 따라 이전보다는 다소 매파적 성명을 발표하면서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긴축 기조, 일본은 완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에는 111엔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도 개법 출발한 상태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달러엔의 상승 압력에 따라 달러원 역시 상승 시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달러의 하락 압력이 우위인데요. 1150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 기조에 따라서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40원대 후반 부근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1분기 GDP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다소 높은 변동성 장세 예상되기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금일 장중에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엔화 움직임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여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일 예상 범위는 1145원에서 1155원입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환율 변동성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엔화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 방향성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워낙에 유망한 사업이죠. 그동안 R&D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 제약바이오의 주된 사업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요즘은 또 원료 의약품 수출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지난해 메르스의 엔저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던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30일부터 중국에서는 또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유커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료 의약품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다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좀 동의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신약 개발 그리고 수출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작년에 모두 신약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원료 의약품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신약같이 완성된 의약품은 알겠는데 원료 의약품이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대표님. 네, 일단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기 전에 쓰는 이제 하나 이제 그 단백질이나 이런 의약품에 대한 만들기 직전에 있는 재료들, 원자재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API, 원료 의약 원료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요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 소시홀딩스, 종근당,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원료 의약품의 대표적인 이제 그 자회사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기존 업체들이 이제 뭐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대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이제 상장 제약사들의 연평균 이제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평균 영업이익률이라죠.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9%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원료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많은 주가들의 상승이 이어져 왔지만 그 안에서도 원료 의약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들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업계 평균에서 한 15%에서 18%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같이 실적 상승 부분에 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이런 이 기존에 있는 완제품, 그러니까 그 의약품을 만드는 것과 이제 원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원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들 어디와 제휴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에 많이 영향을 못 주는 이유는 당장에 이게 기업의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을 갖다 주지 못하고 다만 이제 기대감의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의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도움은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R&D에 같이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그런 과정까지도 그 투자자 목적이 이제 견뎌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 시장들을 잠깐 보자면 원료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한 6.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97억 정도 전년도 2014년도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1,85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상승 부분들 꾸준히 상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이 가장 많다라는 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 이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보제약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종근당의 자회사거든요. 종근당의 자회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 이제 주가 부분에서는 뭐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파미셀이라든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들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그동안 이제 임상실험 2상과 3상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돈이 투여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전체적인 미래 비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계속 쌓여갈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염두를 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면요. 자동차나 IT로 보면 부품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좀 원료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점점씩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망 자체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만요. 성장성이 크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유한양행과 이 종근당 바이오,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부담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동아 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보게 되면 그 ST팜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25%로 해서 제약업계 중에서는 뭐 거의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근당을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실 텐데요. 특히 이제 그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경보제약이 이제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뭐 지속적으로 종근당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4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밑에 그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 경보제약하고 종근당 바이오가 있는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 원료 같은 경우를 언제 수출을 하는데 수출 비중이 76% 정도로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시장 증가율만큼 같이 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 자회사를 갖고 있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을 들고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그래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 동안 소시오 홀딩스, 경보제약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까지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원료 의약품 회사들 정윤성 소장님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 또 거기다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 기득권적으로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신제품, 신약 등을 만들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제네릭,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그들을 복제를 해갖고 국내에 팔고 조금 더 남으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진 나라에 수출했던 부분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인 산업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독보적인 영향력,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기보다도 하나 두 개씩 조금씩 파일을 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쏠림 현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D라는 부분은 뭐 제약업체가 하고 싶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를 하면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해외에서의 있는 시장을 뺏어가는 것들보다도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도 뭐 이제 뭐 고령화 쪽으로 발맞춰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성형이라든지 뷰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빼서 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개발 단계 직전까지 또 주가는 어느 정도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도 나뉠 수가 있고요. 상당히 극단적인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료의약품 아직까지 그래도 독보적인 수준이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그래도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긁지 않는 복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공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영업권이 있고요. 이 부분으로 수출은 뭐 어느 정도 그 뭐 미국이라든지 임상 실험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계약이라든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막대한 부분을 뚫어내고 이 부분을 신약의 제품에 성공을 한 것에 따라서는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주가에서 또 그런 고공행진을 보여줬었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후발주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들 너무나 지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쏠림 현상을 주의해야지만 일단 역시나 성장성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당장의 주가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순수하게 뭐 이제 원료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라고 보기보다도 이런 이제 원료 쪽을 만들면서도 이 부분은 제품과도 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나 볼 수 있는 쪽이 뭐 필러 쪽에 대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원재료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 있는 그런 병원들과의 그런 협약을 통해서 시장을 막대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돈을 벌면서 시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회사는 투자를 바로 할 수 있지만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개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또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적의 측면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순수하게 원료만 다루는 쪽보다도 일단 완제품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러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를 주셨습니다. LG생명과학과 휴젤까지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커 수혜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발을 돌린 중국인 요커들이 다시금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커 수혜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이야기는 먼저 증권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났었는데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또 우리 기업들이 얻고 있는 반사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30일부터 있는 노동절 연휴 맞아서 유커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일본의 지진 영향도 크게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일본에 중국에 있을 노동절 작년에 비해서는 그 노동절의 연휴 기간이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일본의 그 지진 여파 이번에 노동절 휴가 기간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번 여름 휴가 여름철 성수기 때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과 또한 해외 여행을 위한 그런 기간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기간 소요 기간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좀 더 길게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지진의 여파에 대한 수혜가 이번 노동절에 바로 있기보다는 그 이후 오히려 좀 더 길게 긴 안목으로 좀 더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좀 더 긴 그런 측면에서 수혜가 앞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관련 주식들,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중국에서 부패 관련 그런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있었죠. 그런 것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카지노 관련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물론 유커가 한국에 이제 여행을 와서 이런 화장품 관광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 또 중국의 해외 여행객들이 중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 면세액이 정해져 있죠. 그 이상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세관에서 좀 뺏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그런 단속이 좀 강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에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세관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중국의 FDA 그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4월 13일 날 해외 직구 관련 화장품 위생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는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 해외 관광객들에 섞여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의 화장품을 수입해서 이제 중국에서 파는 그런 도매상들, 이런 도매상들이 앞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은 앞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또 다가온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화장품 주식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토니모리 같은 주식들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중국 법인 현지 화장품들과 납품 계약들을 했고 또한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열었고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실질적으로 그런 위생 허가증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이런 주식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지노주와 화장품주 모두 기대가 되지만 일단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화장품주 토니모리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앞으로 중국 수혜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사실 중국 이슈는 나왔다 하면 호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커 수혜주, 조금 전에 항공주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또 어떤 업종이 기대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카지노, 여행,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살다 왔지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 면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아기자기하고 중국에 비해
비해서는 아기자기하고 그다음 좀 정교하고 섬세한 이런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특히 이제 관광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그만큼의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큰 거는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지노 글쎄 아까 이제 증권사 연결해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부분들 중국에 대한 반부패 정서가 굉장히 강화된 시점에서 와서 이제 카지노 놀러 온다기보다도 순수한 관광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면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전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화장품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경기 침체 부분들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화장품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난주서부터 지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이제 특히 2, 4분기 6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과를 내고 그러한 부분에 기대할 게 많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러한 업종들을 보게 되자면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에이블 CNC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중국에 적을 두고 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적을 두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았던 에이블 CNC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매장에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제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장들만 집중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동안 이 저가 브랜드인 미샤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반대로 이제 고가의 브랜드의 상품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도가 많은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화장품주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리고 에이블 CNC까지 여전히 관심주로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관광객 수혜가 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최선호 업종도 궁금하고 면세점주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을 때는 때로오죠. 때로와서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개인 여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는 보면 싹쓸이 한다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젊은 층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속 있는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어떤 대박이 나거나 그런 쪽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좀 적어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옥성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까 면세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는 정말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쪽에서의 싹쓸이를 하는 그런 풍경을 많이 봤었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실속 있는 소비 쪽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르는 그런 소비 형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 상당히 기존에도 없었던 사업군 내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깜짝 이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일본 쪽에 대한 지진에 대한 여파로 다시금 메르스로 잃었던 그런 관광객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예전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 좀 좋아하는 깜짝 그런 선호하는 한국 제품들을 보면 화장품도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기청정기 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유커가 와서 직접 사가진 않지만 현지로 수출하는 쪽에서도 먹거리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베이비 상품들 특히 분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과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 CJ 제일제당 같이 최근 들어서는 유커들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도 현재 예전엔 대기업 쪽, 대가족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빠르게 도시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간단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형 뷰티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은 워낙,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 화장품 중국인들이 무조건 띵호와 무조건 좋아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상당히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도 필러 쪽에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인은 요즘은 실속 있는 소비 트렌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음식료 업종과 유아용품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여러 번 강조해 주신 미용과 성형 관련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유가 수혜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현재 시장 코스피가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2015포인트 겨우 지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70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받는 종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한진해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영진약품, 보성파워텍, 형지엘리트, 셀트리온이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금 한진해운이 가장 뜨겁습니다. 역시나 영진약품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미래산업과 현대건설, 현대상선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검자 장비죠. 업체 미래산업이 오늘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영진약품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두 종목 김명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먼저 미래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산업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발 이제 대규모 35조 이상의 M&A에 대한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 100원짜리죠. 굉장히 많은 이제 유통 주식 수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 주식들이 뭐 이렇게 저가주 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전체 수급을 한번 봤을 땐 아직까지 그래도 크게 이제 이러한 재료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직전 고점들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500원대, 510원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놓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도 지금 현재 뭐 과거서부터 주가가 얘기해 주는 거지만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그렇게 크게 높은 급등, 소위가 말하면 우리가 대박을 갖다 주는 그런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속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뭐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모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진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KTNG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바뀌었죠. 원자재 의약품을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고, 우리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 M&A 소식, 기업이 KTNG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5,000원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6,690원까지, 현재가까지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 관련된 주식 중에서, 1만원대 미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궁극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 좀 항상 지금 고가권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념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많이 전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소액으로만 조금씩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망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영진약품 조금씩은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종목 더 알아보면요. 지금 건설주가 요즘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조정을 받더니 이러한 수주 기대감에 현대건설뿐 아니라 뭐 대림산업까지 계속해서 같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다시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일단 해운주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들이 모두 채권단 관리를 신청을 하면서 끝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건설주들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란 쪽에 대한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힘쓰면서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들 국내와 뭐 해외 쪽 모두 다 조금씩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쪽에 대한 부분, 대규모 이제 부분 매출 쪽은 늘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자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건설업체들 동시에 또 입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떤 마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마진폭은 작은 그런 부분이 해외 쪽 수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건설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동반된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중동 쪽에 대한 수주뿐만이 아니라 국내 쪽에 대한 건설 경기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부분이 뒷받침돼야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을 보시겠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 협약을 신청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전에도 뭐 건설회사들이라든지 조선회사들, 뭐 철강회사들 보면 갑자기 뭐 자율협약이라든지 채권단 뭐 이런 쪽에서 넘어가면 우선은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하한가라든지 또는 급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그동안에 한진해운의 주주들이 이제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보면 이제는 채권단이 경영권을 이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봐왔었던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 자율협약이 넘어가면서 채권단이 실질적인 실질조사를 했었을 때의 재무제표와는 확연하게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막대한 부실이 또한 더욱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어떤 회장 일가 같은 경우는 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 내에서는 한진해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엔 큰 틀에서 보면 한진해운하고 이제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을 통합하는 부분을 계속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것을 통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고객사는 이제 해외 쪽에 있는데 이런 해외 쪽에서는 이미 예전에서도 보면 STX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벌크선들 보면 이렇게 어려워졌던 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고객사를 다 떠난 이후에 이제 뒤늦게 통폐합이라든지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선주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어려워졌을 때 재빠르게 통합을 해갖고 고객사들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런 부분에서 용선료를 뭐 조정을 한다든지 이래봤자 상당히 좀 뒤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화가 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주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해주셨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 한진해운뿐 아니라 현대상선까지도 일단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부터 40분 넘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 정유성 소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미남주 이강민 멘토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장이 참 든든하게 잘 올라와주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포인트가 2,000포인트대 그리고 코스닥이 700포인트대 이제는 익숙한 지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자, 바로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사실은 북한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조정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즉각 제자리를 찾아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2013포인트대 움직임 지켜주고 있습니다. 큰 등락폭은 아니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2000포인트에 대한 하방 지지력, 하방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705포인트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미리 샀던 종목들 탄탄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지금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선별해서 이야기 드렸던 미남주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전기차 얘기들을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P&E 솔루션 오늘도 양봉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후에 반등세 3일 연속 양봉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P&E 솔루션뿐만 아니라 제가 전기차를 모두 다 아울러서 강조를 드렸는데, 자, 우리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자, 금요일장에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또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차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두 가지 모두 다 강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린 종목 있죠. 에코프로. 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급등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요. 장중 12% 급등 이후에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리 산 종목, 미리 알려드린 종목들. 자,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 웰크론한텍인데요. 자, 오늘 웰크론한텍뿐만 아니라 제가 웰크론한텍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란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란 관련해서 이 건설주들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반등세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올해 처음 이란이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혹은 각국에서 이란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사절단이 파견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이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깝게 여겨지는 종목들이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음봉이 나타났을 때 웰크론한텍을 제가 제시를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은 장중에 25%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웰크론한텍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대동스틸 그리고 하이스틸 이와 같은 기업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데 이 그룹을 이루면서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서 미리 살 수 있는 종목들 참 많습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시장의 기조가 나쁘지 않다는 점 꼭 참고사항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요, 또 내일에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웰크론한텍에서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내일에서는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출발 진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